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격포 박현수TV의 박현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11월 2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벌써 열흘 정도가 지났죠. 근데 트럼프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진짠 내가 이겼어 이러고 지금 무슨 지가 서부의 카우보이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고 버티고 있죠. 여러분, 트럼프가 승복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순순히 백악관을 비워줄까요? 저는 순순히 비워주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한 표 걸겠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 우리한테 큰 관심이 있어야 되는 선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미국 애들은 지네들끼리 난리치고 오두방정 떠는 건데 그거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까? 남의 집 연탄불 꺼지든지 말든지 내 집 연탄불에 잘 피우면 되는 거지. 근데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특히 한국,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활적인 힘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트럼프처럼 한 1조 달러 정도 내던 방위비를 갑자기 1조가 10억 달러 정도 내던 방위비를 갑자기 야, 너 내년부터 50억 달러 내. 안 내?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답답하거든. 이런 사람을 상대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말 안 들어? 야, 미군 빼. 우리 뺄 거야. 사실 못 뺍니다. 미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존재하겠습니까? 지네들의 영향력, 지네들도 필요하니까, 즉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거지. 미군이 무슨 적십자사입니까? 자선사업가입니까? 순전히 우리 때문에 그 돈 써가면서 주둔하겠어요? 그러나 어쨌건 미군이 다 빠져버리면 우리나라 국방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따져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행사인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어쨌건 미국 대통령, 그럼 트럼프가 물러날까요? 제가 안 물러날 거라 거기다 한 표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의 성장 과정이 좀 개떡 같아요. 승자만이 산다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패자, 즉 루저는 그냥 쓰레기야. 트럼프 눈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루저가 되기를 죽기보다 싫어해요. 무조건 위너가 돼야 돼. 트럼프 사업 과정에서도 보면 말이죠, 상대방 사업가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뒤집어 파서 이겨낸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아버지 영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건 그런 성장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골프를 꽤 좋아합니다. 거기 며칠 전에 한번 언뜻 본 책에 릭 레일리라는 사람이 쓴 커맨더 인 칩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국가 원수를 부르는 이름이기도 한데, 치프는, 챗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기 대마왕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트럼프는 타이거 우즈하고 골프를 치면서도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발로 공을 툭툭 찬다거나, 아니면 벙커나 이런 안 좋은 데 빠져 있으면 그걸 슬쩍 빌어 올린다거나, 또 트럼프의 핸디는 골프가 끝났을 때는 77이었는데 집에 갈 때는 72이 된다는 거죠. 가면서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성격적 특성도 이번 대선을 불복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MBC에서 진행했던 리얼리티 쇼가 있습니다. 잠깐만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외웠는데 잊어먹었어요. 어프렌티스라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이 리얼리티 쇼를 11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17, 8명의 도전자가 나와서
지네끼리 막 박터지게 싸웁니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 최후의 승자 1인만이 트럼프 회사에 입사해서 25만 달러를 받고 트럼프 회사를 1년간 경영하는 조건입니다. 이 쇼를 1년 동안 진행하면, 한 11년 동안 진행하면서 나온 유행어가 바로 그겁니다. You're fired. 당신 해고야. 이게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한 명씩 탈락자가 나올 때마다 트럼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You're fired. 해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개그맨들이 하는 유행어처럼 히트를 한번 쳤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어영부영 뜨다 보니까 어라라라 하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됐는데,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정치를 사업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백악관을 리얼리티 쇼의 스튜디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정치가 아니에요. 쇼야. 비즈니스고. 그래서 쇼는 아시겠지만 얼마든지 각본을 바꿔짜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협상 다시 해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정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내가 왜 졌어?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야, 이거 뒤집을 수 있어. 다시 해봐. 즉,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촬영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PD가 스톱, 원위치, 다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야, 리셋해. 다시 해, 다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충분히 그 리셋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미국의 정치 선거 제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선거 투표에서 많은 득표라도 선거인단이 적으면 지고요. 이런 식으로 불복 사태가 일어나서 뭐 소송 가고 어쩌고 하면 맨 마지막에는 어디서 뽑냐? 미국 국회에서, 의회에서 뽑습니다. 50개 주에서 51개 주인가요? 거기서 다 각각 한 명씩 나와서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는 공화당이 우위입니다. 28개 주인가를 대표할 수 있어요. 27개, 8개 주를. 지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지. 또 하나, 이걸 대법원으로 갖고 가면 대법원에서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다. 트럼프는 확신합니다. 거기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우선 9명 대법관 중에서 보수가 6으로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새로 임명된 에이미 베럿이라는 대법관, 이거 내가 시켰거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사가 아니라 자기 쫄따구야. 쫄따구 지 말 안 들어? 그냥 확. 그거 지금 여러분 보시잖아요. 에스퍼인가요? 국방장관. 지난번에 그 코로나에서 인종 분쟁이 있었을 때 트럼프가 야, 군 동원해. 그랬더니 에스퍼가 야, 못해. 덤볐잖아요. 트럼프 열받은 거지. 선거 끝났어. 지가 졌어. 야, 나 졌어. 상관없어. 야, 너 해고. 이런 식으로 해고된 게 벌써 3사람입니다. 미국의 뭐 국제개발처 처장인가 하는 사람하고 또 몇 사람, 한 사람 더 있죠. 그냥 해고시키는 거야. 근데 임기 겨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예 상관없다는 거지.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미련한 건지 고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트럼프식 스타일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트럼프가 이대로 물러나면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트럼프의 집사였던, 트럼프가 기업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될 때까지 집사였던 코원 변호사가 3년 6개월형을 받고 구속되면서 책도 써내고 트럼프의 온갖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콜걸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애들한테 돈 주고 성관계 맺고 그거 얘네가 폭로하겠다고 그러니까 돈 갖다 입막음했다. 이런 사건. 또 사업을 하면서 각종 그 민사사건, 형사사건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뉴욕주 검찰에서는 트럼프를 탈세와 횡령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결국 징역 갈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는 대통령 면책 특권을 내세워서 버텼습니다. 야! 대통령 재임 중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소출할 수 없어. 너네 다 소출하면 잘못이야, 불법이야. 이러고 막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딱 끝나면 방어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징역 가야 돼. 모를까요? 제일 잘하는 겁니다. 영악스럽거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건대 트럼프가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물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1월 21일 미국 대통령 취임하는 1월 20일까지 양쪽이 끊임없이 싸워댈 겁니다.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방빼 할 거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못빼 할 거고 그 가운데에서 눈치 보던 펜스 부통령,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런 애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진 건 맞는데 이게 뭐 저쪽에서 또 트럼프가 안 졌다고 하니까 에이 졌잖아 이럴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강경화 국무장관 만난 폼페이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제대로 출범하고 있다. 우린 그쪽에다 정권을 이양할 거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또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눈치 보니까 이 트럼프 눈치를 안 볼 수 없잖아요, 상황을. 또 트럼프가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음악 선생하고 한판 붙어서 음악 선생 두르게 펴는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승부에서는 무조건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승부에서든. 그런데 처참하게 패배하면 반드시 복수를 하려고 덤비는 사람이죠. 이런 성향이나 트럼프가 처한 주변 상황들을 살펴보면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강제로 끄집어낼 때까지는 버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문제라면 미국에서는 그걸 강제로 끄집어낼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군대를 동원해요? 트럼프 같으면 군대 동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이든은 못합니다. 왜?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더 조금 나은 민주주의자거든. 트럼프는 무대뽀,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한 무대뽀 스타일이고 참 여담입니다만 트럼프가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데 러시아의 푸틴은 무서워한답니다. 딱 한 사람. 왜 무서워하느냐? 그건 모르죠.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트럼프 약점을 푸틴이 쥐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만 무서워하지 전 세계에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트럼프인데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이고 미국 민주주의의 막장 드라마이고 미국 민주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오늘의 현실, 오늘 미국의 현실을 적절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이런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분열되기 아주 쉬운 나라입니다. 미국의 주류는 WASP라고 합니다.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맨 처음에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유럽인들하고 다 같은 유럽인입니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들이 몰려 있습니다. 흑인, 백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다양한 인종들이 거기서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라는 이름 하나로 뭉쳐 있지만 조금만 틈이 생기고 조금만 빈 허점이 보이면 분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이미 그 분열은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미국 분열의 단초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월 21일까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끝까지 버티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